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이고요. BYD CL 시승 행사가 있어서 와 있습니다. 사실 CL이 이렇게 막 스포츠성이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가지고, 네, 그래서 용인 트랙에서 요거를 여는 게 조금 의아했다, 신기하다, 플러스 궁금하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타보러 왔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이제 트랙 주행 먼저 하러 들어갑니다. 일단 타자마자 좀 당황스러운 거, 이 클러스터가 왜 이렇게 심하게 가리지? 지금 제 눈높이로 하면은 약간 이렇거든요? 어떤 크래시패드의 형상에 뭐 묶여있는 형태도 아니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따로 하나 빼놨으면 훨씬 더 이게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을 텐데, 네, 요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제 원래 시트 포지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네, 요 정도? 네,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요 정도예요. 네, 지금 제 눈에서 지금 딱 제 눈에 시야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이게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맞아? 얘는 좀 너무 아쉽다. 네. 이 턴 시그널 램프 들어오는 자리를 딱 가려요. 네, 요 위쪽에 들어오는데, 저 위에 지금 들어오는 자리를 딱 가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저 144km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차량의 총 누적거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거를, 이거 번역 누가 했나? 번역 누가 했지? 네, 아무튼 이거 번역이 총 코스, 구글 번역기 돌린 느낌이 좀 나고, 저 위에 하이는 뭘까? 엄마야! 다시 깼어요. 자, 일단은 노멀 모드로 트랙에 들어와서 운전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50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고, 뭐 제로백도 3초대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뭐 너무 완전 웨트한 컨디션이어가지고 이 가속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만 슬쩍 밟아볼까요? 스포츠 모드로 가볼게요.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한번. 일단 출력이 500마력 나온다? 뭐 문제는 그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뗐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라고 할 때 이 고성능 전기차의 가뜩이나 스포츠 모드까지 와서는 이 악셀레이터에 따라서 출력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출력이 딱 붙고 떨어지고가 굉장히 칼같이 탁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악셀을 밟으면 출력도 한 0.5초, 1초 정도 늦게 동력이 전달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때도 출력이 한번 늦게 훅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 예전 현대 고출력차들 타면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도 고 RPM에서 악셀을 확 올렸다가 RPM을 출력을 확 올렸다가 악셀을 딱 떼면은 얘가 출력이 딱 하고, 진짜 악셀 떼는 순간 사람 목이 한번 앞으로 확 제껴질 정도로 출력을 딱 끊어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한참 있다가 이렇게 뒤에서 바람 한번 후 불듯이 훅 하고 출력이 떨어지는 차량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런 차량들이 없지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도 100km에서 악셀 밟으면, 근데 500마력이라는 출력이 사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500마력이라고 하면 아이오닉 5N과도 크게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수치고, 뭐 EV들에서 흔히 좀 만날 수 있는 출력인데, 그런 차량들의 가속력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아직 100km밖에 되지 않는 속도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이렇게 펀치감이 없는 차량들은 사실
없거든요. 자, 좀 보세요. 자, 100km입니다. 트럭셀. 좀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거기서 최대한 헤드를 돌아가지 않는 그 출력이 좀 늦게 붙는 거랑은 또 좀 별개의 문제로 애초에 500마력이라는 출력 자체가 이런 펀치감이 이런 고속에 올라와서는 느껴지지는 않는다. 네, 이 숫자가 무색한 느낌이 좀 많이 있다. 잠깐만,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차의 출력이 뭐 약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품 소개할 때 이 차를 워낙에 이제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소개들을 해주셨다 보니까 과연 이 차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그리고 이 퍼포먼스 차량이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재미있는 운전이 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 네, 보았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셀을 밟았을 때 출력이 즉각적으로 들어오고 또 악셀에서 발을 뗐을 때 출력이 즉각적으로 확 빠져주는, 네, 이 차를 내가 훨씬 더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아이오닉 5 그냥 일반 모델이 훨씬 더 낫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실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악셀을 밟았을 때 출력이 나오는 부분이나 끊어지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 출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색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퍼포먼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적합하지는 않다. 확실히 지금 빗길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성향, 뭐 뉴트럴한 성향이냐, 뭐 언더스티어가 좀 발생하냐, 뭐 어쩌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오늘 노면 컨디션이. 지나서 엑셀 놓고 200m에서 브레이크 한 150 이상 올라가니까 하체에서 진동이 좀 올라오는데 스티어링 휠로도 같이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번 좀 느껴볼게요. 한 120대부터도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하체 서스펜션에서 올라오는 진동은 아닌 것 같고, 이 스티어링 쪽에서 올라오는 진동인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그 비슷한 진동이 앞에 브레이킹을, 하중을 살짝 걸었을 때, 이렇게 뭐 풀 브레이킹을 한 게 아니라 하중이 살짝 걸렸을 때도 진동이 좀 납니다. 네, 진동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게 근데 이 차만 그런 건지 다른 차들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측 방향 지시등 켜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파킹하겠습니다. 벌써 들어가는구나. 확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트랙 주행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빌트인 캠 같은데 렌즈가 막혀있네. 원래 빌트인 캠이 들어가는데 옵션이 빠져서 들어온 건가요? 아니, 빌트캠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자리는 중국에 빌트캠이 적용됐던 자리만 지금 남아있고 좀 더 나가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빠져서 들어오는 거죠, 옵션이? 네, 제 옵션이 원래 중국에는 들어가는데 한국에는 빠져서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래도 보통 옵션을 빼면 아예 통으로 이 케이스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앞유리도 없는 전용 앞유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버튼으로 하나 이렇게 끼워놨어요. 네. 자, 여기서 이 한글화 번역을 조금 더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여기 스탠다드, 아까 하이가 스탠다드로 바뀐 거 보니까 이거 저거였네, 회생제동이었네. 그러면은 아까 하이였고 스탠다드니까 로우가 있겠네. 회생제동을 바꾸는 게 어디 있을 텐데? 설정, 차량, 에너지. 회생제동 강도, 보통 이거를 높음으로 하면 하이. 그렇지. 여기는 회생제동 강도가 보통 높음이고, 여기는 스탠다드랑 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을 누르면 여기는 스탠다드고, 여기서 높음을 누르면 여기는 하이로 바뀌는 거지. 이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고, 뭐 다른 라이트, 잠금 장치, 오디오 디스플레이, 차량 서비스, ADAS, 시스템 설정 이런데 뭐 이렇게 번역 이상한 거 없거든요. 충전 및 방전, 에너지 소비. 근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한국에 들어와서 T맵이 좀 만졌잖아. T맵 OS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플로우도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T맵이 T맵 오토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쪽은 T맵이 만져가지고 좀 깔끔해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이런 데도 에너지, 오디오, 스크린샷도 있어.
스크린샷 하면 뭐가 스크린샷? 우와. 그래 우아인 건 알겠는데 왜?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왜? 스크린샷 할 일이 뭐가 있지? 더 나아가서는 스크린샷이 된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데? 앨범. 앨범. 오! 이렇게 스크린샷. 그래서 이거를 배경화면으로 설정. 오! 스크린샷을 배경화면으로. 오. 이 하이 스탠다드랑 이 총 코스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정식 런칭 고객들한테 인도될 때는 네, 수정이 한번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C 타입이 없어요. C타입 어디 있겠지? 아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내가 방금 앞에 앉았던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를 아마 여기서 더 올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야. 왜냐면 땅에서부터의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낮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높아서 최소한 요 정도로는 계속 운전을 하게 될 텐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열에서 발에 시트 밑으로 발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데다가 방석이 또 뭐 이렇게 좀 높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허벅지를 서포트를 또 잘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어서 2열은 썩 편하지는 않다. 등받이 각도는 되게 적당한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와 헤드레스트 이런 부분들은 네, 불편함이 일단 느껴지지는 않고 방석과 이 발 공간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 쿠션감이 요게 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인체공학적으로 몸에 딱 감기는 그런 폭신함은 사실 아니어서 전체적인 터치는 괜찮은 것 같으나 좀 오래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 뼈 좀 베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아까 C타입을 못 찾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C타입이 있고 근데 가운데 마이크로 SD 카드 들어가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차는 빌트인 캠이 빠졌잖아? 빌트인 캠이 빠졌으면은 저 마이크로 SD 카드는 무슨 역할을 할까? 아까 앨범에 있는 거 넣으라고. 짐카나입니다. 짐카나. 이게 비가 와서 조정이 된 코스일까?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던 코스인 걸까?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던 코스라고 하면은 조금 이 또한 충격인데. 이런 짐카나 코스 본 적 있어요? 네, 처음 봤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니 그냥 너무 사실 이렇게 차의 퍼포먼스를 느끼기에는 코스가 너무 단조로워서 속도가 조금 더 붙어야 돼. 그래서 이 도움 닫기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해. 지금은 너무 출발하자마자 바로 슬라롬이 시작되잖아. 속도가 너무 안 붙어 있는 상태니까 사실 이제 좀 제대로 느끼기 그렇고 레인 체인지 같은 경우도 AMG 때 기억나? 거의 옆 차선으로 이동하거든. 근데 지금은 사실 옵셋이 한 반도 아니고 한 30% 정도 옵셋 돼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느끼게 되더라고. 디자인 어떠세요? 디자인 뭐 EV4 같은 차를 하도 봤더니 되게 마음이 아랭이 넓어졌어. 자, 이제 일상 영역 도로 주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좌우로 엇박으로 들어오는 요철들을 처리해내는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SUV들은 확실히 롤을 좀 잡기 위해서 스프링이나 스테빌라이저 같은 부품들을 좀 더 강하게 세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좌우로 치고 들어오는 요철들이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세단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유롭죠. BYD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승차감을 하다게 가지고 가는 세팅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자, 이제 일상도로 주행을 하면서는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브레이킹의 느낌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기차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예전에 고전적인 내연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물리적으로 이 호스가 브레이크 패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밀면 내가 미는 만큼 제동력이 생기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믹스를 해줍니다. 뭘 믹스를 하냐?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모터의 회생제동만 가지고도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브레이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원하는 제동량이 회생제동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은 물리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전자적으로만 브레이킹을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믹스해서 사용하는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의 필링,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얼마나 부드럽게 가지고 놀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또한 승차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들 중에서는 콜레오스의 브레이크가 사실 제일 별로였어요. 콜레오스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브레이크 페달을 내가 딱 뭐 20% 밟았다고 쳐요. 그러면 20% 밟고 있는 상태에서 제동력이 막 들쑥날쑥한 차예요. 그래서 브레이킹을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 이거 멀미 예민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도 좀 멀미를 할 수 있겠다, 느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얘는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 담력이 너무 예민하지도 않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 집에 한 대 타고 있는 GV60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후기형은 좀 괜찮아진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GV60 초창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앞쪽에 담력이 진짜 낭창낭창한 와중에 다 몰려 있어서 그 차 진짜 너무 심하게 멀미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전기차들이나 하이브리드 차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브레이킹의 필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는 브레이킹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꽤나 일반 내연기관 브레이크 밟듯이 꽤나 그냥 부드러운 느낌이고, 마지막에 회생제동이 떨어질 때나, 그리고 브레이크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쭉 들어갈 때에도 중간에 분명히 차는 알아서 모터로만 회생제동을 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또 중간에 믹스했다가 또 때로는 브레이크 패드만 단독으로 작동했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운전자가 눈치채기는 쉽지 않다.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속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와인딩 코스 말고 그냥 일반 도로로 나가줬더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코스인데, 지금 이게 시트가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시트 형상으로만 봐서는 크게 티가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이 앉아있을 때 엉덩이 살짝 위쪽부터 시작해서 그 허리 부분부터 이렇게 좀 지지가 되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 맨 하단을 좀 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세가 살짝 좀 이렇게 엉덩이를 좀 의자에 빼고 앉는 느낌 있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허리가 아무리 럼버 서포트로 좀 올려도 허리가 제대로 지지가 되는 느낌이 좀 별로 안 들어서, 장거리 운전하면 허리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또 듭니다. 왜 다 작동을 안 한다고 떠 있을까? 차선 중앙 유지랑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리고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전부 다 지금 작동 안 한다고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뭐 요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금 뭐 비가 막 많이 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비 때문은 아닐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트랙을 타면서, 그리고 뭐 이제 짐카나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 중 한 가지는 차량의 스티어링 레시오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10대1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티어링을 1도 꺾었을 때 실제 바퀴가 몇 도 돌아가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일반적인 SUV들은 뭐 15대1,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세단들은 뭐 14대1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슈퍼카들은 뭐 10대1. 모델 Y가 좀 특이하게 SUV인데 10대1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모델 Y 같은 경우에 운전해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차가 스포티하다라고 느끼는 게 내가 스티어링 휠을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재빠르게 막 반응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그 차가 굉장히 또 스포티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큰 하나의 요소인데, 지금 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스티어링 레시오가 굉장히 느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건 느낌이긴 하지만 15대 1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운 운전, 부드러운 운전에 조금 더 걸맞는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계속 차를 타면서 드는 느낌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도 이 C를 퍼포먼스 EV라고 이렇게 이걸 마케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히 진짜 너 BYD한테 돈 받고 컨설팅 한다고 생각하고 너 BYD에 한번 얘기해봐.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이거는 잘못된 전략인 것 같다. 이 차는 절대 퍼포먼스 쪽은 아니에요. 승차감을 보나 이런 스티어링의 느낌, 실제 트랙에서의 거동, 악셀을 밟았을 때의 느낌, 실제 운전자가 출력을 어떻게 느끼냐에 관련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퍼포먼스라고 이거를 타겟 잡아서 광고를 하면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도 거기에 묻혀서 그냥 다 상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주제넘는 얘기입니다만, 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방지턱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승차감은 그래도 좀 너무 지금 저속으로 너무 짧게 타긴 했지만, 정말 잔진동을 유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떨어진다 라는 느낌이지, 그냥 이런 큰 범프를 만나거나 했을 때는 지금 요 컨디션, 지금 한 시속 30km 40km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 불편함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밖을 한 바퀴 타면서 시닉 드라이브를 하는 요 코스도 사실은 차라리 요 코스만큼은 그래도 좀 더 일상 영역에서의 주행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안배를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T맵 오토 돈 많이 썼잖아요, 이거. 이 T맵 오토를 또 충분히 좀 잘 느낄 수 있도록 고객들이 직접 이 T맵 오토를 사용해서 목적지를 검색해서 그거를 또 그냥 일반, 차라리 강남 도심 이런 막히는 길, 이런 길에서 이 차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더라면은 이런 T맵 오토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까. 이게 이렇게 또 화면 비율이 또 이제 전환이 또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T맵 오토도 또 같이 돈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강남에서 운전하고 막 복잡한 길 운전하고 초행길 운전하고 할 때 이거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오늘 느껴볼 기회가 없었다는 게 또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 너무 행사 와서 이렇게 저도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아토3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느껴지는 대로 얘기하는 게 우리 일인데, 혹시라도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토3 같은 경우에도 일반도로 그냥 저희 판교에서 항상 시승하는 그 코스에서는 막 너무 별로라고 막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서도, 또 저희 화성에서 이런 레인 체인지 테스트 할 때는 또 아토3가 굉장히 또 괜찮은 모습, 전자 제어 면에 있어서 또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가감없이 보여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뭔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그냥 실제로 한국에는 지금 EV4 같은 차량, EV3도 마찬가지고 이 가격에 지금 구매할 수 있잖아요. 얘 지금 4,600만 원 이던데.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면서 거기서 600 넣어주면 모델 Y 주니퍼잖아요. 이거 말 되냐고 솔직히. 그래서 아토3도 저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도 뭐 야 그 가격이면 싸지, 뭐 그 가격이면 현기 안 사고 뭐 BYD 사지, 뭐 이런 사람 많았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 다 어디 갔냐고. 아쉽지만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격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그 C-라이언, 이제 SUV도 또 나오잖아요. 그 SUV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최신 차량이고 하니까 또 한 단계 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C-라이언 때부터는 진짜 좀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거 4,600만 원이면 한국은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옵션이 되게 많아요. 4,600이면은 그냥 산타페 하이브리드 프로 사도 되는데? 이거 말 되냐고. EV4 저기 스탠다드 병이형 스탠다드 샀거든. 병이형 스탠다드 샀는데도 꽉 채우니까 이게 막 500 뜨더라. EV4 연비 진짜 잘 나오거든요. 생긴 게 문제지만